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돈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뭐 봄날이 다가왔나 싶었는데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뭐 증시도 좀 뜨거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전쟁 이슈니 인플레이션이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위해서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유튜브도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사실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하게 기존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없었고, 뭐 전쟁 이슈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올랐던 그런 종목들하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한 2주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쌍용차 매각 이슈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방울, 그 다음에 KG그룹 뭐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들이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쌍용차가 아침에 이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그때 KG그룹들이 조정을 좀 받고, KG그룹들이 올라가니까 쌍방울 그룹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테마주를 할 때는 대장주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쌍방울, 광림 이렇게 지금 쌍방울 컨소시엄에서는 대장급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폭은 쌍방울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쌍방울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KG그룹 중에서는 KG 케미칼, 이 관련주들 KG 붙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시속 게임을 좀 즐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쌍용차 매각 이슈, 일단 뭐 인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과연 승자의 저주 없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의문점으로 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매각에 대한 그리고 이 누가 입찰해서 선정이 되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계속해서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등 이후에 뭐 KG그룹 같은 경우 급등 이후에 뭐 한 2거래일 정도 조정받고 오늘 또 반등 흐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세적인 반등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단기적인, 그러니까 분봉상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짧은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매매지만 뭐 수익폭 뭐 3% 정도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는 돈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또 핫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U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얘기가 나오면서 석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GS 글로벌이라든지 KPF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회원분들하고 KPF를 매매를 했습니다. KPF 자 KPF라는 종목인데
요 이제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4월 7일 날 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일봉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기회가 되면 한번 공략해 봅시다 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월봉 흐름을 보게 돼도 지금 월봉에 2005년부터 이제 좀 박스권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적인 차트도 흐름이 괜찮아 보였고, 주봉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장 차트상 최근래에 봤을 때 좀 차트상 굉장히 이쁜 그림이 바로 KPF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장중에 뭐 그 상한가 갔죠. GS 글로벌. GS 글로벌 역시 오늘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22%, 23%대에서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결국 GS 글로벌로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GS 글로벌이 대장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PF 같은 경우는 상한가 GS 글로벌이 상한가 들어가고 따라 움직이다가 아쉽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이제 요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넥스트 BT까지 해서 한 3종목 정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넥스트 BT 같은 경우는 그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굉장히 좀 흔드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석탄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3등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보유하신 분들 제가 짧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새로운 뭐 테마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계속 파생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자재 관련주들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조정받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이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곡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어요.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곡물 관련주들이 막판에 좀 시세도 괜찮게 나왔고요. 우리 이제 곡물 관련주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곡물 관련된 이슈는 올 가을에 추수가 되는 시점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우리나라만 추수하는 시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글로벌 식량 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딱 해보시면 FAO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그 월별로 이 음식 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식료품 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뭐 지난 한 6개월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료품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식량난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포트에 편입시켰던 뭐 TYM 같은 거 급등을 많이 했었죠. 여전히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흐름이고, 뭐 단기간에 막 30몇 % 올랐는데, 지금 이 식량 관련주들 중에서는 우리가 딱 그 생각을 해보면 뭐 비료나 아니면 뭐 사료나 그리고 뭐 농기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기계들도 후발로 좀 움직였고, 뭐 대두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한데요. 어찌됐든 기존의 이 식량난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미래생명자원, 그죠? 그리고 현대사료는 이게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사료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사료가 여기 지금 최근에
지켜주고 있는 한 77,000 한 77,000원대 요 가격대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하는 흐름으로 쌍봉 만들고 이렇게 좀 죽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하나의 뭐 참고 사항으로만 생각하시고 일단 뭐 식료품 관련주들에서는 뭐 이런 부분 좀 제외하고요. 한일 사료도 좀 보면 후발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기존의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면 남해화학이 좀 급등을 해줬고 효성 OMB도 역시나 사료 관련 비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식량 관련된 지수 그러니까 식량난이 기근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뭐 4월 달 들어서 어저께 이제 강릉 같은 경우 막 31도 오늘도 제가 이제 출근하는데 보니까 25도였습니다. 정말 좀 여름 같은 그런 날씨인데 기후가 예전보다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러면 작황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쳐서 전 세계 한 27% 정도의 식량을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이면 계속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대장주만 좀 여러분들이 대장, 부대장 정도 이렇게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흐름에 있다가 뭐 이렇게 꺾여 내려간 것들, 뭐 한일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사료 이런 것들은 좀 이 우선순위에서 좀 하위권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뭐 TYM, 누보, 뭐 이렇게 좀 지금은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남해화학도 오늘 시세에 좀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앞에 저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TYM 같은 경우는 저항이 있지만 지금 돌파하는 흐름에 놓여 있고요. 뭐 누보는 이제 저항이 없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공략하시고 짧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해 두시고요. 사실 이제 아침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기사를 갖다가 전날부터 해서 아침까지 이렇게 좀 뭐 종목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아니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대는 시황을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항상 그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1등주, 2등주, 3등주를 분류해 놓고 테마별로 관심 종목을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요.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거 관련주는 이런 종목이 있었지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기사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당일날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공략을 할 만한 그런 테마나 섹터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물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중국 뭐 광저우 같은 경우 이제 셧다운 또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미국 쪽에 비용이 이제 운임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물류 관련주들 잘 보세요. 대장주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 뭐 아침에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저항 돌파하는 시점에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세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들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샵 0082로 이주연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방에서는 제가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매매해야 되는 종목들 보일 때 오늘 KPF 같은 경우 아침에 또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기사들을 활용을 해서 뭐 시간 내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눌림이 나올 때 저점 구간에 어떤 가격대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회원분들과 함께 그런 똑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한번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5분 방송 끝나는 시점에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도 좋고 아니면 체험방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42로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아직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가기 때문에 이주연이라고 보내시면 참여를 못 하시게 됩니다. 서울경제TV 홍익 이주현입니다. 그냥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문의 주신 것부터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세계. 신세계요. 예, 예. 네, 신세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6만 500원이고요. 26만 500원이요. 예, 예. 매수가는 한 40%요. 30%? 40%. 40%. 예, 예. 비중이 좀 크시네요. 이거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이 이렇게 지금 잡히신 거예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잠식될 것 같고, 이제 소비도 좀 낮을 것 같아서, 보면 이제 신상 백화점들 어째 코로나에 의해서 많이 힘을 못 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완화되고, 그래서 이제 괜찮지 않나 싶어서 3월 한 10일 정도에 매수를 저기가 또 해보려면 그래가지고 어떤가 해서. 예.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다, 그죠? 예, 예,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좀 실적이 개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조금 길게 보시면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보면 그 자산주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대부분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심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제 돈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자산 가격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산주들이 좀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좀 편승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도 25만 원짜리를 박스권 하단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은 요 한번 이제 돌파 시도 나왔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맞아요. 26만 7천 원, 5천 원 한 요 정도가 딱 지금 저항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박스권을 조만간 돌파해 낸다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뭐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보험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예, 맞습니다.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오미크론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빅스텝이라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불안감이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완전 우리나라 주식들 다 팔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선택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확정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저평가된 자산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차해서 잘못되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쏠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백화점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을 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상 시점,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실적 장세로 도래를 하게 되는데 실적 장세로 도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안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산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마트, 신세계, 뭐 이런 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광주 신세계라든지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길게 지켜보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매도가,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 두셨어요? 목표가는 거의 한 30만 원 선. 30만 원 선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지 싶습니다. 지금 뭐 상단 저항 자리들 이렇게 봐도 30만 원 위로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 지금 이 뭐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오미크론 터질 때부터 해갖고 요 하락했던 이 폭을 델타 변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을 시작했죠. 하락했던 폭을 생각해 보면 예. 이 하락폭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대략 뭐 한 28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일단 뭐 올라와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뭐 30만 원 선, 3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오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목표하신 가격대로 좀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한 25만 원, 24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 그죠? 보고 있걸랑. 예. 네, 굉장히 잘 잡아 놓으셨어요.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이니까 박스권 하단 이탈한다 하면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4만 7,500원 요 가격대 정도는 지켜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구간을 지켜낸다 하면 이대로 한번 좀 보유를 해보시고,
뭐 예, 예. 급등락이 막 많은 종목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너무 빨리 안 간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보유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모두 투어요. 모두 투어. 예. 네, 모두 투어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3,400원에 20%. 23,400원에 비중이 20%. 수익이시네요, 선생님.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26,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가 매도를 제가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자, 이것도 뭐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사실 뭐 코로나 끝났다라기보다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리오프닝 주들 확 올라갈 때 한 차례 올랐다가 크게 또 조정 없이 계속 좀 시세를 괜찮게 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일정을 좀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시세는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합니다 했을 때는 주가들이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이제 굉장히 좀 피크 치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정부에서 이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해지를 한다든지 더 이상 이제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 전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때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쭉 주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크게 그어놨는데 고점 저항선입니다. 요런 이제 저항선이 하나가 있고 딱 그 26,000원 가격대 요 부근이 바로 그 저항대 부딪히는 구간이었고 매물 저항도 분명히 요 가격대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런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이제 저점 형성해주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딱 우리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요 추세 저항을 갖다가 짧게 이렇게 이제 놓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대 올라가다가 N자 상승을 이렇게 횡보를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요 구간대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보유를 조금 더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자. 선생님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시죠?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예. 4%, 5%?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이거 계속 좀 길게 보실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뭐 요번에 그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세 한번 8% 정도 보고 나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3월 중순에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거 좀 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행주 쪽이 안 괜찮겠나 해가지고 제가 3월 중순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니까 저번 주봉상에 보니까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나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26,000원만 하기 제가 매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
아마 조금 더 안 올라가겠나 해가지고 기다렸더만 이제 또 떨어지길래. 저도 뭐 한 27,000원, 8,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일단 뭐 지금 아까 신세계 문의 주신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셧다운이 저는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딱 요 흐름인데 요 흐름이 깨지면 정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4,400원 익절가 딱 잡고 예. 요거 이탈하면 일단 현금화했다가 예. 뭐 기회가 다시 된다라면 저점에서 한번 더 노려보고 사실 뭐 지금 저평가돼 있고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익절가 24,4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거 이탈하면 뭐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손실 안 들어가는 선에서 정리하시고요. 시장이 보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잘 지켜줬어요.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졌다가 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인 거고 돌리는 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돌리게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해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만 익절가만 잘 지키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손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네요. 자, 문자 상담인데 KMH 문의 주셨고 8,400원에 30% 오늘 사셨나 봅니다. 8,400원. KMH 뭐 회사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방송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저평가되어 있죠. 거의 항상 저평가되어 있던 뭐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이제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제 실적이 원체 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영업이익이 741억이에요.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해주면 여러분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 한 7,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적정 주가 수준인데 뭐 제가 봤을 때 올해 나올 실적을 작년에 땡겨서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요때 이제 주가 흐름 보면 뭐 약간 대선 관련주로 움직였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OTT 관련된 부분들, 이 방송통신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요 지금 내려오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돌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완만하게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차례 뭐 지금 저항 자리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트렌드만 유지가 되면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지금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딱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 내일은 음봉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 한 차례 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뭐 상승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저는 뭐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트렌드가 거의 뭐 지금 이 평행하게 딱 움직이는 요 흐름대로 지금 딱 오는데 트렌드 상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돌파해 주게 되면 저항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 이래 생각해 두시고요. 앞에 이렇게 이제 좀 매물대 있는 구간들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도 이제 돌파하고 눌림이 만들어진다. 글쎄요, 요거 일단은 뭐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7,990원 정도 손절가 딱 잡으시고요. 요 추세대 하단 자리 이제 이탈하면 손절한다 봐야겠죠. 그리고 요 트렌드대로 한번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 한 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이대로 지금 계속 완만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권이라서 좀 짧게 보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못해도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 한 9,700원부터 해서 10,000원 요 밴드 때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유 한번 해보시고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9,000원짜리 가격 저항이죠. 이 9,000원대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항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원에서 뭐 매도를 짧게 보신다면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실적대로 일단 한번 가져가 보자. 오늘 장 안 좋았는데 올라갔잖아요, 그죠? 최근 며칠 장 안 좋았는데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보다 강한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적까지 좋은 종목이고 저항도 돌파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 지금 뭐 짧게 볼 이유는 딱히 없지 않겠나. 그래서 손절가만 딱 잡고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내일 혹시나 눌림이 나오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7,990원 손절가만 잘 지키신다면 아마 큰 손실 안 보시면서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의 주셨고 하나투자증권이네요.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창투사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두나무 관련 지분 6% 보유하고 있고 두나무 시가총액이 평가받고 있는 금액이 20조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 6% 가지고 있는 지분이 시가총액 1조보다도 더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토스가 8.8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이번에 10조 넘게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뮤직하우 라는 뭐 회사도 비상장 회사겠죠. 당연히 지분 한 1.5% 가지고 있고 넷마블 네오라고 있는데 13억을 투자해놨는데 지금 4,100억이 되어 있고요. 라이언 게임즈 10억 투자했는데 85억이 되어 있고 뭐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의 상장 이슈들이 나올 때가 되면 주가들이 또 그때 움직일 텐데 투자를 이제 잘 하고 있는 것만큼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까 시가총액 1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적정 주가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이에요. 2019년도에 1,100억, 2020년도에 1,000억, 뭐 2018년도는 뭐 972억 이러니까 한 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3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정도다, 그죠? 그러면 지금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기에는 한참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PBR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근데 PBR로 사실 이게 이제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PBR로 좀 책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실적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잘 낸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흐름이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두나무 관련된 이슈가 한번 좀 불거진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기술투자하고 뭐 하나투자증권하고 이제 창투사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두나무에다 이제 투자를 좀 해놓은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나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두나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장을 과연 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 투자해놓은 이런 기업들이 상장해라라고 좀 푸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상장을 좀 빨리 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장사 잘 되는 회사들은 보통 상장을 잘 안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나무 같은 경우는 상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사람들 생각이고, 올해 아마 그 상장 뭐 하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뭐 흐름, 뭐 저점 구간들을 이렇게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61선을 한번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좀 터져주고 했는데, 요게 좀 연속성 있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 구간만을 딱 놓고 봤을 때는 한 2월 달부터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또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렌드적인 관점, 아까 그 일봉상에서의 이제 상승 트렌드 그거 드렸는데, 분봉으로 이렇게 또 저점 구간들 최근에 시장 하락을 1월 달 급락장 끝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단이 5,200원이신데 뭐 요 거래량 터진 날 들어가셨겠죠. 괜찮습니다. 뭐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이대로 가져가 볼만 하다. 많이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일봉상의 그 라인 지금 하단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만 조금 괜찮다 하면 좀 돌려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680원 요 가격대를 갖다가 일단은 손절가로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상세하게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뭐 도노리포트에서도 우리 공략해가지고 한 차례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얘기들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실 수 있고, 대응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뭐 이런 뭐 궁금하신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오늘같이 이제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강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공략을 해서 뭐 적게는 뭐 3%, 많게는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돈 워리 스탁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요, 5분 이 방송 마칠 때 추첨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요,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떤 종목 제가 궁금하세요? 예, 아난티고에 예, 예.
그 매수가는 8,993원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900원인 거의 뭐 9,000원이네요. 그죠? 네. 예, 수익이시네. 30% 들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에 30%?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 이게 약수익이긴 한데 그래도 수익이니까 좋네요. 그런데 뭐 금요일부터 호재도 많이 나오고 한데 제가 오늘 조금 기대를 더 했거든요. 무슨 호재가 있었는데요? 뭐 제주도에 뭐 사업도 한다 그러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오늘 기대인데 조금 안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난티도 내나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네.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있고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작년에 좋아졌단 말이에요. 597억으로 이제 실적도 이렇게 좀 증가를 했고, 사실 아난티 하면 대북 관련주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괜찮은 호텔들 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 역 근처에 서울역 근처에 가면 막 있고 막 한 그런 호텔들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북 관련주라고는 네. 잘 몰랐고요. 네네. 제가 있는 곳이 기장이어서 네. 이 아난티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장에도 있죠. 거기에 요번에 그 롯데월드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호재라 생각하고 예.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자 했는데 또 저는 또 이제 잘 모르는 개미 입장이니까 전문가님은 향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매수를 하고 더 가져가도 될런지 해서요. 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맙시다, 선생님. 왜냐하면 네. 비중이 30%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이제 항상 우리가 이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는 거를 좀 주식을 할 땐 습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이제 뭐 한 종목 이거다 하는 거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2020년도 이제 적자 크게 맞았다가 2021년도에 600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코스피 평균 퍼로 봤을 때는 한 10배 정도 했을 때 적정 주가 수준 뭐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컨센서스가 어떻게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 회사를 뭐 굉장히 잘 알고 이런 건 아니라 가지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호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수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올해 정도 실적만 나온다 해도 주가가 크게 여기서 더 빠질 그런 거는 없어 보여요. 뭐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점 구간 8,000원대에서 또 이렇게 돌려주고 있고, 요거 선생님, 저는 예, 네, 저는 10,0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10,000원? 욕심인가요? 아니요, 10,000원은 저기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10,000원은 좀 충분할 것 같고, 네. 뭐 조금 더 올라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일단 10,000원 정도 보신다면 제 생각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롯데월드 이제 기장이 오픈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부산 사는 지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연간 회원권 다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죠. 애들 데리고 가기도 좋고, 부산에 사실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갈만한 데 별로 없잖아요. 부산 근처에는.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 거 생기면 네. 아마 자녀들 데리고 많이 가지 싶습니다. 애들 데리고 갈 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셨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아난티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트렌드는 흐름은 일단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1차적으로 저항 자리가 요 지금 딱 전고점 자리거든요. 네. 한 9,500원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요 구간 정도 왔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뭐 정리하시고, 네. 뭐 왜냐하면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완만하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요 구간에서 이제 맞고 또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좀 네. 반납해야 되니까 네. 분할로 이렇게 좀 팔아간다 생각하시고 저항대 오면 3분의 1 정리하고 나머지 뭐 네. 10,000원 정도 이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아, 예. 의견 참고해서 예, 꼭 예.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네. 손절가도 잡아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아, 손절가도요? 그렇죠. 손절도 네. 생각해놔야죠. 뭐 잘 흘러가면 좋지만 네. 누가 알아요. 갑자기 또 시장이 확 무너지면서 밀리면.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손절가 생각하면 한 8,850원 정도 그렇게 손절 잡고 8,850원. 예, 예. 그러면 아마 네. 선생님 뭐 손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손절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도 전화 연결입니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자, 삼성 SDI 봅시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걸 좀 오래돼가지고요. 좀 싸게 샀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죠?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다고요? 예. 혹시 10만 원대? 아니요, 40만 원. 40만 원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한 20% 있어요. 20%? 예. 자, 40만 원에 20%. 아우, 선생님 수익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위에서 못 팔아서 좀 아쉽죠? 예, 예. 80만 원이면 딱 그 2배가 됐는데, 그죠? 예. 근데 사실 뭐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고점에서 딱 매도가 안 됩니다. 예. 이 고점 신호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매수보다 저는 항상 매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항상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좀 꺾이면 뭐 이렇게 좀 매도를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삼성 SDI 사셨을 때는 배터리 보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우리나라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배터리 산업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뭐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2030년까지 뭐 미국에서 지금 신차 판매되는 비중의 50%를 전기차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 친환경 자동차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또 50%는 내연기관이니까 또 전기차로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성장주였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조정 굉장히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등 흐름도 잘 나와줬는데 이게 과연 지금 실적 장세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삼성 SDI처럼 이런 그 성장주들이 상승을 계속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성장주들하고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주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보통은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하락장에 뭐 테크주들 사고 성장주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장주 사라 하는 거를 생각해 갖고 국내에서 그게 이제 과연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80만 원을 다시 넘기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셨다 하면 저는 눈 딱 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거 파세요 하면 혹시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이 한참 또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이게 또 80만 원 갔을 때 내 계좌에 찍혀 있던 수익금 이런 거 생각해서 못 파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거 삼성 SDI 수익이 크게 나셨는데 못 팔고 계셨는데 요 추세 이탈할 때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분은 매도 못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도하고 싶은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희망 가격. 글쎄, 저는 한 70만 원만 와도 팔을 것 같아요. 한 7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70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선생님. 근데 오긴 올라나요? 아니, 올 수는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인지 이제 몰라서. 올해 안에는 오나요? 올해 안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굉장히 좋아진다. 올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주가라는 거는 뭐 신도 모르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요.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죠? 40조면 영업이익이 한 4조 정도가 나와야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 올해 전망되는 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2023년이 2조, 2024년이 2조 3천억이거든요. 이거는 뭐 2025년 되면 또 더 늘어날 거고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날 건데 지금 뭐 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면 요거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생각엔 그렇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60만 원 여기가 지금은 좀 적정 주가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뭐 상승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조정 나온 폭을 여기서부터 조정 나온 거 한 중심 정도까지 되돌렸고 여기서 뭐 조정 나온 거는 아직 뭐 반등폭이 그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올라올 때 요런 구간이 저항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뭐 그 중심 가격 좀 잡아보면 한 6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보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도움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올라오면 선생님 뭐 앞에 수익 났던 거 생각해서 막 그렇긴 한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수익 막 200~300% 났던 거 70% 수익 내고 판 적도 있고요. 10배 수익이 났는데 본전에 판 적도 있어요. 손실 안 보려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크게 났을 때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노란톡방 선생님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이제 흐름을 보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 딱 잡혀 있거든요. 요 흐름만 유지를 좀 해준다 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가격대 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유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삼성 SDI 오늘은 어떻습니까? 내일 돼가지고 또 내일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보유 계속 하셔도 되면 해도 된다. 이제는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때 파셔도 좋을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항상 성공 투자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자, 다음 분은 채팅이네요. 유튜브 채팅으로 문의를 주셨는데 자, 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계신데 NEW를 문의를 주셨어요. NEW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죠? 드라마 제작하는 우리 NEW 제가 도너리포트에서 편입해갖고 수익이 엄청나게 났던 그죠? 이것도 100% 이상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1,900원의 비중이 10% 정골뱅이 성님 문의를 주셨는데 자 1,900원이면 뭐 손실도 얼마 안 되신다. 일단 요거 지금 10% 비중인데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컨텐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디지털 관련된 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할 때 제가 킹덤이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고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뭐 OTT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당연히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빠찡꼬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애플 TV에서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정말 감동을 좀 선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한동안 이 컨텐츠 관련된 섹터는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계에서 이제 좀 알아주는 상황인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좀 좋게 계속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다 하면 관련 섹터들이 확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기대감에 이제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좀 아쉬워요. 요게 지금 올해부터 보면 NEW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236억, 315억 이렇거든요. 그 전에는 뭐 맨날 뭐 15억 적자, 30억 적자, 뭐 4억 영업이익이 뭐 4억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OTT라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작 단가가 높아져도 그만큼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내년부터는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가 그렇게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 들진 않아요. 그래서 증시가 조금 괜찮아진다 하면 OTT 관련주들도 한 차례 좀 큰 파동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가 하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동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좀 상승 흐름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딱 잡아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요 위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 하면 뭐 추세적으로 요 깨질 때 이제 정리를 했으면 됐는데, 일단은 전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요 딱 전저점 기준 그냥 잡으세요. 1,400원입니다. 그래서 1,400원 이탈, 아니면 여기서 보통 저는 전저점 구간을 이탈시키고 급등시키는 그런 휩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저점 딱 그 저점 가격대에서 한 3% 정도 갭을 좀 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서 뭐 1,350원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지금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았는데 양봉을 만들어주고 한 거 보면 내일 5일선 위로 탁 올려주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는 흐름이 21선까지는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목표가는 글쎄요, 요 가격대에서 목표가를 좀 얘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올라오게 되면 일단 1차적인 저항 자리는 11,000원이에요. 가격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런 거 다 가격 저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항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21선도 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면 뭐 11,000원, 그럼 뭐 조금 더 길게 보신다 하면 뭐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길게 보신다 하면 손절가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뭐 9,300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서 올려주면 그대로 가져가서 짧은 수익 분할로 좀 챙기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에 또 종목 문의 주셨는데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는 많이 빠져 있네요. 일단 많이 빠져 있는데 보자.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업을 하고 있고 지금 통신시설 매출 뭐 나오고 있네. 한 57% 나오고 있고 실적 보면 매출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나오고 굉장히 소형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소형주인데 이 종목이 보자 매수가가 3,600원. 아이고 이걸 왜 사셨을까? 여기 거래량 한번 쭉 내려오다 바닥권에서 툭 터지니까 이제 뭐 대시세 초입이나 뭐 저기 저점 구간에 있다 생각해 갖고 사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제가 손절가 딱 제시해 드리는 거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손절할지 안 할지. 2,750원 손절가입니다. 3,600원이면 사실 손실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비중이 한 15%인데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실적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적인 이슈가 붙어줘야지 저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지금 1,500억인데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 주가는 한 500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올해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보유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 저는 그냥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일단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요런 구간들이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저항이거든요. 저항 한번 왔을 때 팔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못 파셨으니까 손절가 2,800원 잡으세요. 2,800원 잡으시고 2,800원 이탈하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 교체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아마 더 빠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S 메디칼 채팅방에서 또 문의를 주셨는데 문자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네요. 자,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매매를 한 종목이고 지금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실적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뭐 지금 기업 가치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때문에 저는 올라가는지도 오늘 보지 않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냥 기술적인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항자리 돌파한다 보고 공략을 했었어요. 요거는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9,220원이면 어저께 매수를 하셨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요거 잠시만요. 요거 보자. 익절가 대략 9,650원 이탈한다. 9,600원 이탈한다 하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터질 때는 이런 종목 매도 분할로 매도한다 생각하세요. 거래 터지고 나서 며칠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래 터지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도너 리포트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가져온 게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산주로 잘 알려져 있죠. 보면 UAM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술통신 장비, 항공전자 장비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뭐 데이터 링크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GA 뭐 다시 ASI 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자 시스템 공급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무기를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뭐 전차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다양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UAM, 그러니까 뭐 얼번 모빌리티, 뭐 이 플라잉카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드론 택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일정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해갖고 이제 폭죽 터트리는 날이죠. 그때 되면 항상 미사일 쏴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남북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면서 뭐 그동안 좀 참아줬어요. 제가 생각할 땐 참아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쏘고 싶은 거 그동안 안 쏘고 있었다면 요번에는 좀 쏠 가능성 높지 않겠나. 뭐 평소에도 쏘는데 뭐 그런 날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들 요번 주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눌림 자리, 저항 자리 돌파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드 요 종목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차트 흐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매수가랑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에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 이주현 이래 보내시면 되고요. 자, 내일장 전략인데 미증 씨가 오늘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중국 셧다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광저우가 이제 뭐 거의 제조 공장들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사실 뭐 중국에서 그렇지 않은 곳은 드물죠. 지금 저점 구간 12,5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요 지금 저점에서 상승해서 중심 가격이 13,600포인트입니다. 해외 선물하고는 가격 포인트가 틀려요. 그래서 혹시나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선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지수예요. 지수 13,600포인트 부근 많이 내리면 뭐 13,3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가 한번 지켜보고,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게 요번에 조정 내려오는 거는 조정이다. 완전 하락 전환할지는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고, 뭐 내일도 시장, 뭐 우리나라 증시 지금 갭 구간 오늘 지켜줬는데, 뭐 내일도 그 구간을 지켜준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두시고요. 옵션 만기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지금 당첨자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뒷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송 끝나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체험방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 체험방으로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인사를 거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또 여러분들 뵐 텐데 성공 투자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대응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잘 지키시면서 수익도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